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병원 경기지역암센터 소장 전미선입니다. 오늘 저는 암 환자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암은 완치 가능한가요? 아니면 또 되었다고 생각한 후에는 예전처럼 살아도 되나요? 하는 게 가장 궁금해 하시는 포인트입니다. 우선 물론 완치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망할 때까지 암이 재발 안 하면 당연히 완치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암이라는 게 대부분은 2, 3년 내에 아니면 5년 내에 80% 이상이 재발하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암 보장을 5년간 해주고, 그래서 5년 생존율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 오랫동안 살아 계시는 동안 나라에서 혜택은 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10년째도 더 길게도 재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존율에 대해서 의사들은 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병이 없이 사는 생존율, 무병 생존율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라에서는 시기별로 생존율에 대해서 그래프를 표시를 해보았는데, 잘 보시면은 갑상선 암을 제외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매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은 62%에서 5년 생존율이라 하면 거의 3명 중에 2명이 5년 내에 암이 없이 살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가끔은 또 지금 한 번 알았는데 그 다음에 재발, 그 다음에 다른 암이 생기고, 오늘도 제가 본 환자분은 왼쪽에 유방암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후에, 또 어떤 분은 2년 후에 이렇게 오른쪽 유방암으로 왔을 때 본인은 이게 재발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재발은 같은 종류의 암이 같은 곳에 내지는 주변에 생길 때를 얘기하고, 2차 암이라 함은 같은 유방암이라도 다른 곳에 생기면 이제 다른 종류의 암이고, 암이 있었던 분이 또 무슨 갑상선암 아니면 다른 암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암이라고 하는 정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어떤 환자분이 대장암을 걸리셨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폐에 전이 된 거를 확인했어요. 그런 분이 조직검사로 폐암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대장에서 왔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분은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대장암이 폐에 전이 돼서 사망하신 거지 폐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용어는 아무리 일반인이라도 요즘에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듯이 정확히 알아두시면 혼란이 적을 것 같아서 드리고 합니다. 이렇게 전이성암, 2차암 용어가 다릅니다. 어떤 암이든 간에 우리는 이제 예방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예방에서도 우리나라처럼 검진을 열심히 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나라도 드물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2년마다 때가 되면 검진하라고 나라에서 날아오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암을 알았던 분이라도, 생존자라도, 또 일반인도 이 주기에 맞춰서 검사를 꼭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암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음식과 포함한 생활 습관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에 여러분이 요즘에 나라에서 이슈가 된 침대, 라돈가스, 그 다음에 다른 자외선, 치료에 의한 거, 그 다음에 환경에서 노출되는 오염 물질들,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생활 습관이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생활 습관 개선, 건강하게 먹는지 플러스 많이 움직이는지, 운동을 포함한 활동량, 그리고 적절한 비만이 아닌 체중을 유지하는
그런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진 분들을 5년 후에 봤더니 유방암에서는 3분의 1, 자궁 내막암은 3분의 2까지도 감소한 것을 보여주었듯이 대부분의 암이 예방 가능함을 보여준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예방 수칙을 알려드리고 플러스 이왕이면 조기에 찾는 게 좋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암 예방 수칙을 보자면 당연히 흡연, 확실한 거기 때문에 흡연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물론 술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외에는 건강하게 먹는 거로 다양하게 특히 우리가 젊을수록 고기를 많이 먹고 또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그런 식습관 때문에 채소, 과일 충분히 먹는 걸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짜지 않게 탄 음식 안 먹는 거 그 다음에 충분히 잘 움직이는 것 등등을 여기 이제 표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미국 암연구소 최근 거는 2018년도에 나왔는데 그걸 근거로 좀 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조금 세분화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거에도 체중 조절 잘 하자. 이유는 살이 많이 찌고 지방이 많을수록 염증 수치 올라가고 많은 암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다시 그림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신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 우리 거에는 뭐 땀날 정도로 운동한다 돼 있다면 제가 굳이 파란 글씨로 한 이유는 운동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딘가 가서 몸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헬스장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신체 활동은 그냥 마트에 갈 때, 일을 하러 어디에 버스 타러 갈 때, 내려서 걷는 거 이런 걸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우리 몸이 땀도 나거나 약간 할딱거리는 정도로 중강도 운동을 하면 그것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50분 정도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슷하게 다양한 채소 과일 특히 우리로 치면은 쌀밥 대신에 잡곡밥 외국은 흰 빵 대신에 건강한 빵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특히 이제 강조하는 가공식품은 되도록이면 안 먹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자는요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좀 요령껏 적게 드시는 노력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5번에 붉은 고기를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이 생기려면 그런데 붉은 고기를 덜 드시라는 거고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외국에서는 얘기하고 이런 가공육류를 피하면서 그 양이 데이터로 치면 일주일에 우리 이제 식당에 가면 한 150, 200g을 1인분으로 치기 때문에 한 2, 3인 정도의 내외로 드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덜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 있어서 그래서 강조하는 거는 붉은 고기를 덜 먹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설탕, 시럽이 들어간 음료, 청량음료 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일을 먹더라도 과일은 달지만 그거는 천연물이고 다른 좋은 성분이 많아서 괜찮습니다. 단지 과일 주스 하면 과일의 이런 추출물에다 플러스 시럽을 넣기 때문에 그 또한 여러분의 인슐린을 올리고 당을 올리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적게 하실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번에 보면 암 예방을 위해서 보충제, 많은 분들이 뭘 더 먹을까 고민하는데 위에 말한 식단 조절과 체중 조절 그리고 신체 활동을 한다면 굳이 보충제로 해가지고 암이 예방된다는 데이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자분들한테 종합 비타민 정도 드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비만이 적어도 13가지 정도의 암을 더 증가시킨다고 돼 있어서 체중 조절 노력을 하실 필요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 2kg 자그마한 양이 오르는 거 가지고 노심초사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적정 체중인데 살을 너무 빼려고 하셔서 저체중도 좋지는 않습니다. 말했듯이 비만이 아니라는 거 얘기 드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그러면 채소 과일은 얼마나 먹어요?
우리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야채 위주로 가가지고 또 단백질 부족한 것도 있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는 거는 5 내지 6 분량의 채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량의 채소가 과연 뭔가, 그거는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분량이라고 하는데 양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그래서 저기에는 자그만 그릇에 생채소면은 가득, 익힌 거면 반. 근데 이제 컵이라고도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령껏 우리가 샐러드로 아니면 나물로 드시면 되는데, 과일 경우에는 이제 딸기 한 7, 8개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대강 머릿속에 어느 정도가 한 분량이고 내가 어느 정도 먹느냐가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특히 유산균 드시는 분도 많아서 장 건강을 제가 아까 비만에다 하나 더 추가했다면, 이유는 장에 이 여러 세균이 종류가 많을수록, 건강한 세균이 많을수록 항암제도 잘 효과가 있고 특히 또 암도 덜 걸린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산균을 그냥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섬유질 섭취가 중요하다고 돼 있고, 건강한 사람에서 유산균을 먹어서 어떤 효과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보면은 주로 어떤 질환이 있거나 항암제 하거나 수술 직후에 좀 설사 있거나 이럴 때 효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 대신에 뭘 하느냐 생각하면은, 건강한 박테리아를 주는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해서, 외국에서도 이번에 코로나 때, 사스 때도 그렇고 김치 하는 이유는 그 좋은 수억 마리의 유산균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미에서는 콤퓨차, 이게 홍차 이런 걸 발효한 티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배추 절임 이런 것들이 건강한 박테리아를 주는 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박테리아를 잘 자라게 한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최근 어느 학회에 갔다 와서는 유산균보다는 우리가 할 일은 이 대장을 초등학교 때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뭐 음식이 내려가면 소화시키고 지나가서 흡수하고 나중에는 배설하는, 어떻게 보면 휴지통 같은 거로 대장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잘 가꿔야 되는 정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좋은 박테리아를 주는 김치 같은 음식과 잘 자라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섬유질이 풍부한 그런 전곡류, 채소, 과일 등등등 여기 써 있는 것을 이제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식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되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리하고, 그러면은 아까 신체 활동, 거의 대부분의 흔한 암에서 진단 전부터, 또 당연히 그런 분들은 진단 후에도 운동 충분히 하고 움직이고, 또 진단 후에라도 시작하신 분들은 충분히 할수록 재발률 적고 또 항암제도 잘 견딘다는 데이터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너무 과하게 하면 도리어 피로도도 하고 우울감도 오고, 그래서 내 몸에 맞게 한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따 뒤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운동이 아니고 신체 활동이라고 하는 이유는 놀면서, 일하면서 움직이는 거 다 포함되고, 제 환자 중에도 본인은 뭐 운동 안 해요 하는데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보통 시간에 뭐 하세요 하니까 10평짜리 밭을 가꾼다고. 그거는 엄청 심한 일입니다. 앉았다 섰다 뭘 가꾸고, 그래서 그분은 과한 신체 활동인데 본인은 운동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 신체 활동 개념이 중요하고, 여기에 그러면 나는 일은 가는데 그건 노동이기 때문에 그건 운동 아니에요 생각하신다고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진짜 노동과 일은 또 그러고 이 운동은 다른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요거 순서상 운동 강도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좀
숨차지만 얘기는 할 수 있을 정도. 그렇지만 노래는 못하는 걸 중강도라고 하고, 빠르게 걷기 저기 써 있는 대로 저런 정도를 일주일에 150분 아니면 매일 30분 정도 하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하고, 아까 강한 강도, 옆에 있는 등산 아니면 그런 것들은 15분씩 5일 해도.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적절하고 내 몸에 맞으면 좀 더 하셔도 되지만, 필요할 정도로. 그래서, 국립암센터에서는 예전에 어디 보면, 암 환자들이 특히 치료 중 아니면 직후에는 이런 활동하고 나서 1시간 이내에 피로가 풀리는 느낌을 가져야지, 나는 하루 이상 퍼지고 일을 못해 하면은 그 내가 하는 신체 활동량은 과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 드린 노동, 운동, 뭔가, 이제 이 연구를 보면 하버드의 이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이분들이 시트를 갈고 활동량 많죠. 하루 종일 침대를 화장실 청소하고 등등. 그래서 이분을 실험군은 뭐를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양은 운동 효과가 어떤 게 있고 어떤 종류가 있고 그러고 그런 거를 공부시키고 그다음에 포스터를 붙이고 나머지 반의 다른 호텔 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것만 했어요. 한 달 뒤에 봤더니 보시다시피 그렇게 설명 듣고 내가 하는 게 운동이네 아신 분들은 효과가 있네 안 분들은 허리 둘레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지방도 빠지고 건강해지고 근력도 생기고 다른 일반적인 군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저 일 가도 돼요 하면 움직이는지 아니면 앉아서 하는지, 그 다음에 운동은 얼마나 챙길 수 있는지, 많이 움직이는 거면 돈도 벌고 운동도 하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좋게 생각하고 과하지만 않게 일이 과하면 집에선 충분히 쉬도록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마음 먹는 것도 중요한 것을 잘 나타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우리가 움직이고 신체 활동하면은 무조건 많이 할수록 좋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그리고 땀이 날 정도로 심장이 막 뛰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하버드의 교수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보라는 게 어디서 나왔나. 그랬더니 실제로 보니까 만복이라는 일본에서 요런 조그만 기계를 만들어서 이름 붙인 게 그냥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만보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냥 호도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첫 연구는 나이 드신 분들, 평균 나이 72세, 16,000명이면 엄청나죠. 그분들을 쫓아보니까 하루에 4,400보 이상만 걷는 거로도 건강에 도움이 됐고 7,500보 이상에서는 더 효과가 없었고 걷는 속도도 크게 별 도움은 안 된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가 있듯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설거지하고 집안일 많이 안 하고 종종 걸음 다니는 거로는 대개 2,500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트를 가든 조금 더만 해도 이제 특히 연세 드신 분은 4,500보, 6,000보는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요즘에 젊은 사람들 연구도 보는데 나중에는 40대, 50대 한 것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7,700보, 8,000보, 1,000보 더 할 필요도 없고 속도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결론이라서 자기한테 맞게 하시고 특히 이제 운동 싫어하시는 분들은 작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게 치료가 지금 힘든데 그래도 해야 되냐고. 움직일 수 있다면 움직이고 물론 많은 부작용으로 못 움직일 정도면 2, 3일 정도 쉬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작게 5분, 10분이라도 산책부터 시작하고 움직이시는 게 도움되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모든 걸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작게 시작하고 친구 내지는 주변 사람의 동료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혼자 나가기 싫어서 한 2달 되면 몸도 알고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오늘도 보니까 정말 운동도 안 하고
모든 거를 집에서 정적으로 하시던 분이 이런 교육을 듣고 시작해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듯이 하시면 되고, 주변에 남편이든 식구들이든 같이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굳이 여기서 얘기 드린다면, 식구 중에 이제 운동 좋아하는 분은 또 너무 끌고 다녀요, 처음부터. 그래서 환자를 이제 너무 뭐라 그러나 지겹게 아니면 지치게 해서 작게 자주,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신체 활동은 나누어서 하면 되고, 어느 정도 걷다가 특히 골반 아프고 다리 아프고 아픈 분은 그 전까지, 나는 40분 걸으면 아파요 하면 30분씩 2번 하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해를 쬐서 하면은 더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일하시는 분들은 일상 속에서 서서 전화 받고, 화장실을 좀 멀리 가고, 차를 멀리 세우고 등등.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자주 눕게 되는 분들은 그래도 취미생활과 함께 신체 활동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이 움직이고 운동까지 하면 금상첨화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우리 아까 보신 대로 음식, 신체 활동, 체중 조절, 그것만으로도 예방되는데, 스트레스, 문제된다는 거는 어렴풋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김동수 박사라는 분이 주신 슬라이드인데, 보면 괴로움 디스트레스라고 돼 있는데, 귀를 물려서 괴롭지만 똑같이 귀를 물려서 웃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런 생각은 이제 바뀔 시기가 되었고, 우리가 그런 힘든 일, 어떻게 시련 내지는 긴장할 일이 생기면 이제 몸에서 반응이 오고 호르몬도 만들어지고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심박동부터 몸이 전체가 오는데, 그게 이제 계속 유지되다 보면은 이제 계속 긴장이 돼서 근육이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신체적으로 질환 생기고 등등이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그 다음에 신경, 그리고 면역 체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과도하면 우리가 이 아래쪽으로 몸 장기에도 다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뇌부터 인지 능력 저하부터 그다음에 당뇨 등등 다양한 곳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보면 스트레스에 관련된 질환으로 심장병부터, 또 우리 시험 끝나고 나면은 감기도 걸리고 이렇게 뭘 넣었을 때 아프잖아요. 그런 거부터. 그리고 많이 일하고 나면 대상포진 걸린 분도 있고 등등이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운동에서 마인드셋이라고 그래서 노동이 아닌 신체 활동으로 생각하면 효과 있듯이 이런 스트레스마저도 생각이 바뀌면 도움된다는데, 하버드대 심리학자가 어디에 보니까 이렇게 잘 표현했어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힘들다 하는 게 아니고, 힘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암으로 하면 진단받아서 우울하고 슬프고 불안은 지속되고, 그다음에 본인에 대한 모습, 여러 개의 부작용, 그래서 스트레스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고 치료를 안 받고, 또 치료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내가 이 건강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안 한다면 더 이제 힘들게 되는 거죠. 몸의 기능 등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런 외적인 거, 밖에서 주는 거 그냥 널려 있습니다. TV만 켜도, 신문만 봐도 스트레스 호르몬 올라간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분은 똑같은 일 가지고 쿨하게 왜 저래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된다고 흥분하고, 아니면 또 긴장하는 등 피하는 등 다양한, 이게 내적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살펴보고, 내가 외적인 건 어쩔 수 없다면 내가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조절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그게 가장 쉬운 게, 오늘 환자분도 우울감도 높았고 몸을 관리 안 할 때는 연기암이었는데도 제가 처음 본 몇 달 전에는 이분이 이석증이 심했고, 그 다음에 힘들면 구내염으로 입이 헐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다 이긴 게 다른 거 아니고, 얘기를 듣고 꾸준한, 병원에 도움받아서 꾸준한 운동을 하고 자기한테 몰입해서 자신감 올라가니까 그것만으로도 지금 어지럼부터 모든 게 해결되는,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왔는데, 그래서 생활 양식이 바뀌어야 되고 사고가 바뀌어서 내가 바뀌고자 하는 의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거기에서도 의지, 내가 마음이 바뀌기 쉽지 않은데, 나는 왜 이러지?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항상 생각을 바꾸는 연습도 필요하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운동 등등, 이제 다양한 요법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에서 나는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이제 이런 걸 해야지 하고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하는데, 특히 4번에 제가 요거 다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예전에 나왔던 슬라이드인데, 도움을 요청하기는 중요합니다. 그냥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손을 내밀어도 그분들이 안 잡아주면 도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생각을 바꿔서, 특히 또 서로 함께하고 사회생활 같이 하고 환우들이 같이 하면 더 시너지가 있고 좋은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시 얘기 드리면, 우리 긴장 상태로 계속 살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활성화한 상태로,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이런 이완이 중요하다는 게 정말 많이 강조되고 의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예방 내지는 증상 완화 이런 데 도움되고 면역 증강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 다스리기에 특히 이완하는 거는 지금 국립암센터에서, 각 지역암센터에서 또 많은 곳에서 이완 교실이 있으니까 참여해서 긴장한 상태로 이러고 사시지 말고 좀 여유롭게, 그리고 생각도 여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결론을 하자면, 여러분들의 신체 건강을 위해서 운동과 건강하게 먹는 거, 마음 건강을 위해서 도움도 받고 상담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것을 통해서 자신감을 이제 하고, 특히 이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 만들어내고 실천하셨으면 암 환자의 건강 관리는 잘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